여의도 세계 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로 서울 도심 곳곳은 종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북한이 우주정복의 활로를 열겠다고 밝혀 ICBM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했던 울산에는 전국에서 6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과 청약 경쟁이 치솟고 있습니다. IT를 초토화시킨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가 미국에 상륙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아소산이 36년 만에 폭발적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쇼 판 시작합니다. 먼저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몰려서 인파와 차량,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불꽃 축제뿐 아니라 곳곳에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열리면서 오늘 하루 인파와 차량이 뒤섞인 서울은 그야말로 답답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이 제 속도를 못 냅니다. 불꽃 축제 행렬로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경찰은 차량진이 통제에 진이 빠집니다. 신월동에서 여기 오는데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너무 멀었어요. 네,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우려했던 극심한 혼잡은 없었습니다. 도심에선 고 백남기 씨 추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말고 투쟁하라! 누가 말고 투쟁하라! 민주노총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 경찰 추산 2,000명은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세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면서 인근 도로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역과 독립문에선 대학생연합과 한의대생연합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 집회도 도로 행진으로 이어져 도심은 하루 종일 교통체증으로 답답했습니다. 20분 걸린 거리를 40분 만에 왔어요. 너무 짜증납니다. 내일도 서울 곳곳에선 가을 행사가 이어져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자, 북한이 우리 우주 정복 활로를 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성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모레 노동당 찬건일을 전후로 해서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가 지난 6일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전을 담당합니다. 북한 대표는 국제 규정과 관리에 부합되게 우주 정복의 활로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뜻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풍계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인 평안북도 동창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장인 원산 무수단 리에서 차량과 인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지난 6일과 7일에도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 찬건일인 10월 10일을 앞두고 도발 징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군의 위협을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우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은 발사 추진력만 따지면 이미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남은 건 대기권 재니집 기술인데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고열에서 핵 기폭 장치를 터뜨리는 실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했습니다. 높이 67m로 사거리 10,000km인 은하 3호 때보다 17m 더 높였습니다. 사거리를 더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출력 엔진 실험도 했습니다. 광명성처럼 4개를 묶어 발사하면 320톤 포스,
즉 320톤 무게를 띄우는 추진력을 갖게 돼 이론적으로는 지구상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적어도 발사 기술에선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 등 지금 같은 개발 속도로 본다면 향후 2, 3년 내에 ICBM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6,000에서 7,000도의 고열과 충격을 견뎌내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쏜다면 수직으로 높이 쏘아 올린 뒤 고열에서 핵 기폭 장치를 폭발시키는 실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또는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8일쯤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자, 청와대와 군 비상 대기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영 기자, 주말이지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청와대와 정부 군은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그때부터 청와대는 준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어제 이원종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과 한미 공조체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에도 수시로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새벽 귀국해 출장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 연합 감시 전력을 총동원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은 정찰기 금강과 세매와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 출격 횟수를 늘려 상공에서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미 연합 감시 자산을 오늘부터 증강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참도 평시 지휘 통제실 운용에 증강해서 또 미군의 조기경보 위성이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동해상에 출동시켰고 미군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대선이 있는 다음 달쯤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 대비 체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금줄을 바짝 조이는 방안인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년 안에 핵무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자금줄을 말리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통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인데 불법 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2010년 미국은 이 방식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막아 핵 협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점차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새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이미 웅샹그룹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으로 일본이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이 10년 안에 스스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총괄평가국 보고서에선 다양한 핵 전쟁 시나리오도 담았는데 북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과 북한에서 각각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10월 10일 전후 예상되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유엔에서 이제 위성 발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ICBM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얼마 전에 공개된 북한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예. 80톤 포스, 80톤짜리 엔진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게 백두 계열이라고 자기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 예. 그것을 발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언제요? 저희들이 세 가지 날짜를 찝어볼 수가 있는데 예. 우선 1차 핵실험부터 10년이 지난 내일 10월 9일 날 예. 2006년도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내일이 당창건 기념일 전날입니다. 당창건 기념일 날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쏜다면 내일을 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짜는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8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인 11월 7일 날 예. 발사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된 12월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29일까지는 계속 긴장감이 연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미국 대선에 맞춰서는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그걸 동시에 하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예. 내일이나 12월 29일에는 예.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요. 11월 7일 날에는 이제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추론들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예. 백두 계열 미사일 발사 시험 예. 아니면 무수단하고 지금 원산 등지에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부산스럽게. 예. 그러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그것을 발사하는 실험 정도는 꼭 내일 정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날씨 문제가 있는데 좀 바람이 그쪽에 많이 분다고 하는데 네. 그건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발사할 것이다. 그렇죠. 기술적 문제 바람이 또 하루 종일 강하게 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게 아침 9시면 북한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긴 하지만 뭐 오후 3시에 바람이 잦아들면 오후 3시에도 가능하고요. 뭐 아니면 10월 10일 날 당일 날에도 뭐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10월 10일 당일보다는 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ICBM도 발사를 하고 뭐 핵실험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해에 김정은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뭐 분열, 균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실험, 핵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제재 대치 국면에서 미국하고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한편 북한 단독으로 지금 대항하는 그런 국면이고 북한은 그거거든요. 제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화되고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건일국 간부가 왔고 태영호공사가 왔고 또 런던에서 서기실사나의 어떤 간부가 기관의 간부가 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동료를 잠재우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 뭐 함경북도에서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함경북도에서 5개 시군을 쓸어간 8월 29일부터 9월 2일 그 대홍수 속에서도 9월 9일 날 김정은은 핵실험을 했고 그 장소에 한 번도 가질 않았어요. 수해 장소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힘들고 추운데 김정은은 그거는 딴 문제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그냥 핵과 미사일만 강화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테니까 뭐 그거는 차후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학자 입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북한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 타격론이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멀린 미 합참의장이 지난 4일 날 어떤 세미나에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핵 공격 징후가 확실할 때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붙어 있겠지만 어쨌든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나왔고 미 국무부 대변인 말에서도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 10월 6일 날 청와대학 출신이 교수 출신인데 미국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가 있는 순저 교수가 우리는 중국은 한미가 북한 핵시설을 외과적으로 폭격하거나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 이건 굉장한 의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이 무슨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겠지, 뭐 마크에서
담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 당국자들, 뭐 전 당국자긴 하지만 전문가들 속에서 선제 공격 소리가 나오고 중국이 그것을 묵인하는 듯한 말이 나오는 거는 분명하게 지금 한반도 정세가 위기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에선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총력전이 펼쳐졌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아직도 멀어만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6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울산을 찾아 태풍 피해자들의 상처난 가슴을 달래줬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길가에 물에 젖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 온갖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끊이지 않고 폐기물이 되어버려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가 끊긴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9층이고요. 이거는 발이 아프고 팔 아픈 건 말할 수도 없어요.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지체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다시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찾아온 자원봉사자가 6천여 명에 달했고 5시간이나 차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2012년도에 이런 수해가 있었어요, 군산에.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마음이 더 아프고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복구에 지친 주민들은 따뜻한 도움에 힘을 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군인 아저씨들이 연일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도와주신 거 생각하니까. 성금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SK가 각각 성금 50억 원을, 개그맨 유재석 씨도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은 다음 주에나 정상 가동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 동남부는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가 상륙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플로리다에선 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2층짜리 저택 지붕이 강풍에 뜯겨 날아갑니다. 현관까지 차오른 물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Have you called for help? How many kids are in there? 현지 시각 7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 초특급 허리케인 매슈가 상륙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4개 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잭슨빌과 서베너 등 플로리다 동부 지역 주민 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I didn't want to be by the beach, so the second day my sister and her kids came and they joined me. ABC 등 현지 언론은 지금까지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허리케인 탓에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반드시 대피하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s still a really dangerous hurricane. People continue to need to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ir local officials. 미국 남동부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매슈는 현재 다소 세력이 약해졌지만 바다를 끼고 세력을 키워 다시 플로리다 남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미국에 앞서 허리케인 매슈를 만난 카리브해의 아이티는 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윤혜운 기자입니다. 홍수로 생긴 폭포 끝에 위태롭게 걸친 차량. 아이들을 태운 채 그만 물살에 휩쓸려 굴러떨어집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해안가 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집이 있던 곳은 잡목 사이로 흔적만 남았습니다. 슈퍼 허리케인 매슈로 집 3만여 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북서부 지역 건물 80%가 부서지거나 침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42명에 달합니다. 더딘 구조작업 탓에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복구입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이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기본적인 물자마저 부족한 대피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L'eau n'est pas capable de répondre avec exigence, manger pour nous manger et l'autre problème qui est associé par rapport avec côté hébergé. 미국이 해병대와 물자를 실은 상륙함을 급파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6년 전 규모 7.0의 강진에 이어 또다시 찾아온 국가적 재앙에 손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아소산에 36년 만에 폭발적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연기가 11km까지 치솟았고 화산재는 수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는데요. 다행히 화산재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깁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일본 구마모토현의 활화산인 아소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소산이 분화하기는 지난 1979년 이후 36년 만입니다. 폭발로 발생한 연기는 상공 11km 지점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발로 튕겨져 나온 화산 자갈은 6, 7km까지 날아갔습니다. 火口からおおむね 2km の範囲では噴火に伴う弾道を描いて飛散する大きな噴石および火砕流に警戒してください. 화산재로 구마모토현 2만 9천 가구가 한때 정전됐고 철도 운행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화산재는 동풍을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소산 폭발과 올해 초 발생한 구마모토 대지진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산가스 관측 결과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10대 소녀를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 건지 10대 소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피스텔에 가두고 또 개 목줄까지 채워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친구 사이인 20살 A씨와 19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 17살 C양의 부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한 달간 C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C양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이들은 C양에 대해 앙심을 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C양을 대전 시내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강제로 오피스텔로 끌고 가 가두었습니다. C양에게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양손발을 줄로 묶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개목줄까지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온갖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 감금하고 폭행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형의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재판을 방청했던 시민들도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에 분노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잇따라서 3명이 숨졌습니다. 경주에서는 수해 복구에 나선 50대 주민이 굴삭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석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문 사이로 부상자를 구해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의 한 국도에서 66살 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강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63살 김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좌커브대로 와가지고 이제 직진 시작하는 도로인데 미끄러졌나 봐요. 뒷길에. 오늘 0시 20분쯤 충북 단양 매포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51살 김모 씨와 옆에 타고 있던 51살 반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샛길에서 진입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통근버스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어두운 바닷속을 수색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섭섬 남서쪽 해상에서 실종된 낚시꾼 40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박 씨의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이틀 동안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오전 8시쯤 59살 최모 씨가
굴삭기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최 씨는 태풍으로 밀려온 흙더미가 농장 수로를 막자 굴삭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호텔 리조트가 있습니다. 자,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파격 할인을 해준다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완전히 가입자를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제천의 한 호텔 리조트. 276개 객실을 갖춘 4성급 호텔로 연금 가입자 복지를 위해 16년째 운영 중입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강조합니다. 가입자분 주중에 40%, 주말에 30%세요.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 61세 이상 수급권자에겐 17만 원짜리 객실을 주중 4만 9천 원까지 판다고 홍보합니다. 연금 가입자는 최고 40%, 연금 수급자는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선 누구에게나 50% 할인은 기본. 소위 땡처리 사이트에선 무려 70%까지 싸게 팔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연금 수급자나 가입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공의 목적 있잖아요. 과거된 느낌이 그렇겠죠. 연금공단 측은 이용객을 늘리려는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지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리조트 공사비 885억 원과 연간 100억 원 운영비는 모두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갑니다. 수익 맞추기에 급급해 연금 가입자들만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복지 사업으로 수익성도 낮아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165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열풍을 넘어서 광풍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과 청약 경쟁률은 연일치 솟고 있는데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보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견본주택, 실수요자의 투자자까지 모여들면서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하고 견본주택 내부는 층마다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투자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수요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부가 2달 전 부동산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로도 가격은 치솟고 청약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에는 호재가 있고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자금이 대거 부동산은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넘어 강북과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동 고덕 그라시움은 1순위 청약에 3만 6천 명이 몰렸습니다. 강북에도 10억 원을 호가하는 중소형 아파트가 등장했고 하남과 위례 등 수도권에도 몇 달 사이 최대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6개월 전매 제한이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대출 끼고라도 한번 투자는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급등에 따른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 공급 확충 등을 고려할 때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흔히들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벌써 2주가 다 돼가지만 이 의혹만 너무 앞서서일까요? 근거조차 제시 못한 폭로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의혹 제기는 여전합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절차 없이 특채로 채용된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고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동규 특허청장 아들의 특별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어 의원은 몇 시간 만에 착오를 들여 죄송하다며 정정 보도자를 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를 해주고 그 압수수색 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20억을 받았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의 비리 폭로로 국정감사장에 이목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실명도, 근거도, 심지어 구체적인 의혹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은 뒤늦게 이게 2명이 아니고 3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식약처는 부작용 사망자는 기존에 발표한 1명뿐이라며 권 의원의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MS 오피스 구매 과정을 놓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설전을 벌이다 톡톡히 망신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은재 의원은 아레아 한글 수의 계약을 따졌고 조희연 교육감은 MS 오피스를 공개 입찰한 사실도 모른 채 답변을 하다가 일어난 우문우답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굉장히 역행하는. 애초에 이은재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물어본 건 한글 프로그램을 왜 수의 계약했는지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 규제. 그러면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조 교육감이 MS 오피스에 대한 답을 하면서 대화는 꼬입니다.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왜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MS사가 MS 오피스를 만들지만 유통은 여러 개의 도소매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4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 입찰로 MS 오피스를 샀지만 조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문제 삼은 수의 계약은 한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부랴부랴 설명하자 조 교육감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윽박만 지르고 문제가 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독점 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정확히 이은재 의원은 문제점을 정확히 모른 채 질의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 답변한 우문우답이 국정감사 최대 해프닝을 낳았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는 행렬 2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재현됐습니다. 이미준 기자가 정조대왕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창덕궁을 나선 행렬. 풍악 소리와 함께 한양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대왕이 즉위 20년을 맞아 수원 화성 아버지 능방문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가마로 뒤를 따르고 무장한 무사들이 정조를 호위하고 무관들이 행렬을 엄호합니다. 능행차의 첫 난관 한강은 어선을 잇따라 연결해 만든 배다리로 건넜습니다. 이번 재현 행사엔 폭 10m에 길이 300m의 부교가 대신했습니다. 한강에 도달한 행렬은 우리의 전통 방식 부교를 건너 노들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선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혹시라도 기력이 떨어질까 봐 아들 정조는 정성스레 미음 반상을 바칩니다. 현실하고 좀 섞여 있는 느낌이 좀 약간 타임슬립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1795년 정조대왕의 을묘원행을 221년 만에 그대로 재현한 정조대왕 능행차. 서울에서만 1,200여 명의 인원과 말 168필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행렬은 시흥행궁을 거쳐 내일 수원 화성까지 45km에 걸쳐 이어집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맨 인 더 다크는 어둠 속의 할배. 또 바스티유 데이는 불란서 대혼란의 날. 좀 생소하시죠? 외국 영화 제목을 순 우리말로 번역해서 포스터에 달았습니다. 한국의 날을 맞아서 벌인 마케팅 이벤트인데 문화 유통업계에 한글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 제목을 한글로 바꾸는 공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첨되면 영화가 공짜입니다. 지금 내 나이에 이거 하기 힘들어. 다 큰 남자. 행운의 남자요. 럭키라고 써있. 이 영화관은 아예 한글로 영화 제목을 바꾼 포스터를 내놨습니다. 영화 맨 인 더 다크는 어둠 속의 할배로, 바스티유 데이는 불란서 대혼란의 날입니다. 포스터 어디에서도 외국어나 외래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꾸면 좀 기억에 더 남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면세점은 한글이 적힌 가방과 한지로 만든 수첩을 증정합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이렇게 한글의 자음을 새긴 티셔츠도 증정했습니다. 这个礼物很开心，然后这个的韩文的设计我也觉得很好看。 570도를 맞은 한글날.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 한글을 알리는 각양각색의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 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에 음담 패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한 방송국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I moved on her and I failed. I'll admit it. I did try and fuck her. She was married.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영상에는 트럼프가 지난 2005년 방송사 관계자들과 나눈 음담 패설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I've never said I'm a perfect person, nor pretended to be someone that I'm not. I've said and done things I regret, and the words released today on this more than a decade-old video. 대선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최대 1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학 조사에서 클린턴은 50%, 트럼프는 40%의 지지율을 보였고 폭스뉴스와 로이터 조사에서도 각각 2%포인트와 5%포인트 차로 클린턴이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오는 9일과 19일에 열리는 두 번의 TV 토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빌 클린턴의 오바마 케어 비판 발언과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의 과거 섹스 스캔들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는 검은색 SUV 차량.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잔디밭 위로 질주합니다. 달리는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며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질주극은 결국 울타리에 가로막혀 끝났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자동차 불빛.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후미등의 붉은 빛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난 중국 베이징에서 귀성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 동안 중국에선 6억 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관광 수입만도 80조 원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 할아버지가 유모차에 손주를 태우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 순간 갑자기 유모차 바퀴가 턱에 걸리면서 아기가 순식간에 유모차 밖으로 고꾸라집니다.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유모차 안전벨트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뛰어난 입담에 재치까지 겸비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정선희 씨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강연자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백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라디오에서 팟캐스트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라디오 DJ 했을 때 못 다뤘던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수위가 자유롭다는 게 좀 좋죠. 청취자가 많이 생겼지만 환경은 아직 열악합니다. 기숙사에 있는 못 쓰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이 천정이 없다? 옆방이랑 뚫려 있어. 그래서 되게 방음이 안 돼서 강연자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연의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 종류로 청소년 이제 캠페인도 있고 주부들의 우울증 이것도 있고 뭐가 이렇게 나는 모든 카테고리에 다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공감을 삽니다. 30대 초반부터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 수직으로 낙하를 했죠. 40대 때는 벌다라는 개념보단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달라졌어요. 불행했던 결혼 생활 이후 새로운 시작을 꿈꿔본 적은 없었을까? 안 해요.
우리 엄마도 많이 놀랬고 가족이 다 놀랬고 단지 좀 이제 아버지가 되게 편찮으셔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말기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죄송한 건 아빠한테 한 번 더 그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빠가 내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고 그걸로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예뻤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오케이. 정선희 씨는 평온한 일상을 바랍니다. 10만 명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10명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음부터는 자유로웠어요. 지금처럼만 계속 자유롭고 행복하게.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지금 전국 야구장에선 2016 KBO 리그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설에 도전하는 5팀을 중심으로 올 시즌 프로야구를 정리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팀마다 펼친 144편, 각본 없는 드라마. 오늘이 그 마지막 회입니다. 이제는 번외편,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인기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LG와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서 맞붙은 건 2002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올 시즌에도 만날 때마다 관중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인기 구단의 가을 귀환에 이미 입장권 구하기 전쟁이 펼쳐졌고 잠실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잘하고도 활짝 웃을 수가 없습니다. 2위 NC와 3위 넥센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부끄러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NC는 어제였습니다. 승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학 때문입니다. 넥센도 이에 앞서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장석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가 이들에겐 잔치의 장이 아니라 속죄의 장이 될 판입니다.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섰던 두산은 올해 21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팀이 됐습니다. KBO 리그 최다승 기록도 썼습니다. 2000년 현대가 세운 91승 기록을 넘어섰고 오늘 LG를 이기면 93번째 승리를 챙깁니다. 이제는 한국 시리즈 2연패로 새로운 왕조 건설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자, 불꽃 축제 정말 볼만할 것 같은데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밤하늘이 불꽃으로 가득합니다. 최연희 기자, 불꽃 축제 열기가 뜨겁네요. 네, 형형색색의 불꽃 10만 발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밝게 비춘다, 이 수놓는다는 표현이 절로 실감날 정도입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 100만 명은 환호성을 지르고 밤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말고도 마포와 이촌 한강공원, 한강다리 곳곳에도 불꽃쇼를 보기 위한 가족과 연인들이 가득합니다. 신나는 음악도 곁들여져 분위기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꽃쇼는 30분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인데 이후에도 1시간 동안 신나는 DJ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꽃축제 이후 귀가인파 5호선과 9호선을 90여 회 늘려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엔 여의나루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귀갓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최연입니다. 휴일인 내일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텐데요.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다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는 내일 맑겠고 바람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모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 징후가 감지됩니다. 한미 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만약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규탄 성명 내고 폭격기 비행 등 보여주기식으론 안 됩니다. 어떤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원치 않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북한 김정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뉴스쇼 판마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